부장검사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서류 뭔가 집어 던지고 그쵸? 막 갑자기 뭐 화내고 막 아니면 막 대통령이랑 막 갑자기 통화를 하지 않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 예, 막 약간 카카 막 약간 이럴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부장검사 하셨을 때 어떤 역할이나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인친이 여러분 지금 또 처음 뵙는 변호사님이 계시잖아요. 누굴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 법무법인 온강에 함께하게 되신 이 부장검사 출신 김기룡 변호사님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룡 변호사입니다. 네. 김기룡 변호사님은 이제 검찰에서도 다년간 재직을 하시고 법무법인 KCL 등 대형 로펌도 거치셔서 지금 저희 법무의 온강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의뢰인분들도 그렇고 또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김기룡 변호사님의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궁금하실 수 있어서 오늘 이제 인터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혹시 본인 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김기룡 변호사고요. 저는 2021년 7월까지는 검찰에서 평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3년 전에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법무법인 KCL 등에서 기업 자문, 성폭력 자문, 또 송무사건, 또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등 기업 법무, 송무, 자문 업무 등을 해왔습니다. 우리 온광에 합류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저희도 정말 부장님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든든한 마음인데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다라는 경력도 있으신데요. 부장검사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서류 뭔가 집어 던지고 그쵸? 막 갑자기 뭐 화내고 막 아니면 막 대통령이랑 막 갑자기 통화를 하지 않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 예, 막 약간 카카 막 약간 이럴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부장검사 하셨을 때 어떤 역할이나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실제로 부장검사는 검찰청 내에서 이제 중간 관리직 업무를 하게 되고요. 고위 검사로서 부서 내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평검사들 지휘, 감독, 업무 조정 등의 일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느닷없이 전화가 걸려올 수도 있고요. 상부에 보고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검사님들이 열심히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 부장검사는 그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력을 주는 역할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 중요 사건에 한해서는 주요 인사들도 직접 조사하고 직접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부의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장은 검찰청을 전체 총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부장은 뭐 형사 1부면 1부에 있는 검사뿐만 아니라 거기 부에 속한 직원들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장검사 주임제로 해가지고 부장검사님이 그 사건의 담당 검사가 돼서 하는 아주 드물죠. 그쵸? 네, 드문데 저도 실제로 부장검사, 주임검사 제도로 한 2건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부장님이 직접 막 피의자 조사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피의자 조사를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직접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때 사건에서는 피의자를 조사할 때 실시간으로 평검사님이 조사하는 질문 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서 실제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때 같이 질문을 질문을 하라고 지시하고 답변을 받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건 처분의 주인검사, 이름 나가는 검사는 김기룡 검사, 그러니까 평검사님이 아니시라 부장검사 이름으로 실제로 기소가 됩니다. 부장님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은 이제 매일 아침에 출근하시면 이제 기록이 쫙 올라오잖아요. 결제 이제 도장을 기다리는 검사들이 이제 그 전날 다 처리해서 실무관이 예쁘게 만들어진 기록들이 차차차차 있으면 이제 결제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기록을 검토해 보셨을 때 이 검사는 불기소다라는 결론으로 불기소장이 왔는데 부장님이 살펴보실 때는 이거는 기소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검사와 부장 검사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부장님? 가장 예전에는
드라마에서 보는 것들 보면 이제 부장검사가 평검사의 의견은 무시하고 기록을 날려버린다든지 던져버린다든지 고성을 지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 거는 같은데요. 절대 요즘에 검찰청의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저하고 평검사하고 처분의 내용이 극명하게 다른다라고 하면 네. 우선은 그 평검사하고 회의를 거칩니다. 네. 어떤 의견인지, 그리고 왜 그 의견은 어떤 증거를 통해 어떻게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잘 우선은 들어봅니다. 네. 들어본 이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시각의 주장이 가능하지는 않은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바로 사건을 처분하지는 않고 네. 하루나 이틀 정도 조금 시간을 두고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네. 경우에 따라 검찰청 제도로서 검사 회의를 할 수가 있고 네. 부장검사 주자의 검사 회의를 해서 네. 다른 검사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같이 사건에 대해서 공유해보고 처리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이후 검찰청에서도 평검사가 이의 제도를 통해서 부장검사의 의견과 달리 처분하고 싶다라는 제도도 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부장검사가 평검사 처분 내용 기소하고 싶은데 불기소해 혹은 불기소하고 싶은데 기소해라는 식의 일방적인 소통으로 결정되어지지는 않고요. 네. 그러한 논의와 회의와 제도를 통해 보완되고 평검사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들어봐도 한 사건을 처리할 때 담당 검사의 의견만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부장검사님이 결재를 득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사건별로 또 차장검사님이 결재하기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왜 형사사건 무죄율이 왜 이렇게 낮냐? 뭐 2%, 3%밖에 무죄가 안 나오는데 그럼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어서 이렇게 무죄율이 낮으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담당 검사 한 명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김기룡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부장검사도 또 판단을 해보고 여기서 결론이 안 나면 부에 있는 검사들을 불러서 다 의견을 물어보니까 사실 여러 명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결론을 내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에 무죄가 나기는 쉽지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권력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집단 지성이 모여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부장님께서는 검사 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변호사로서 대형 로펌 경험도 있으시고 했는데 성범죄고 마약이고 일반 강력 사건이고 재산범죄고 많이 검사 생활 하시면서 하셨을 텐데 혹시 조금 더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야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기도 했는데 네네. 부장검사, 부부장검사가 돼서는 좀 남들이 혹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겠구나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또 부장검사 때는 가정폭력 사건 혹은 갓난 자녀를 살해한 사건 등 중요 사건 등이 있었을 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주임검사, 부장검사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었고요. 네. 검찰청 관내에 일어나는 노동사건이 참 많습니다. 네. 불법적인 집회 시위, 폭력 시위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런 사건은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고 실시간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사건들을 두루두루 처리해 본 게 저한테는 강점일 것 같고요. 성폭력 사건도 제가 성남지청과 서울 동부지검에 있었을 때 단연간 성폭력 전담 검사도 하고 또 성폭력 전담 재판부의 공판 검사도 했었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도 아주 다양하고 자그마한 사건에서 큰 사건까지 모두 다루어 본 적이 있다는 게 제 강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검사 생활 오랫동안 하시면서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여러 에피소드는 있는데 매일매일이 에피소드의 연속이지만 아무래도 사건이 기억나는 게 몇 건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 한 건을 말씀드리면 제가 강력 전담, 그러니까 살인사건 전담 검사였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내연녀를 살해한 그리고 도주한 사건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 수사를 했었었는데요.
그때가 되면 살인 현장도 가봐야 되고요. 네. 돌아가신 분의 시신도 봐야 됩니다. 맞아요. 변산체 검시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일을 처리하고 있던 중에 갑작스럽게 이제 꿈을 꿨습니다. 잠을 자는데 네. 꿈을 하는데 네. 고인이 된 분이 꿈속에 나타나서 와. 진범을 잡아달라라고 어머. 부탁을 했고 제가 그 부탁을 꼭 들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꿈에서 그렇게. 네, 꿈에서. 네. 근데 이제 그 사건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는 남편이 살인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내연남이 있었고 아. 내연남이 살해를 저지르고 도주를 한 사건이었었습니다. 와. 그런데 도주한 후 한 달여 만에 네. 제가 관내가 아닌 강릉의 바닷가에서 경찰이 검거했다는 소식을 보고를 받았고요. 네. 이제 구속영장을 제가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피의자에 대한 화상 면담이라는 걸 하는데 화상 면담 할 때 피의자가 직접 왜 죽였는지, 왜 살해를 했고 어떻게 살해를 했고 방법이 뭐였고 왜 도주했는지를 갖다 제대로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청취를 기반으로 사건 수사를 했고 네. 피의자가 다시는 번복하지 못하고 실제로 이 피의자가 범인이 맞다라는 사실을 발견해내고 기소를 했고요. 당연히 구속이 됐고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억울하게 자기 부인까지 살해된 마당에 억울하게 누명 쓸 뻔했던 그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렸고 고인의 원한은 조금이나마 갚아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한 게 아닌지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껴지시죠? 변호사님이 굉장히 차분하시고 꼼꼼하신데 이렇게 되게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파고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제대로 수사 안 했으면 그 남편은 진짜 억울하게 처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저도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 생활도 하시면서 원래 대형 로펌도 거치셨었는데 이거 제가 묻기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저희 법무의 온강을 이제 변호사 생활에 또 근무처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온강은 저와 같은 검사 재직을 하셨다가 온강에 합류하신 분, 또 이고은 대표님이나 배한진 대표님 같은 검사 생활을 뛰어나게 탁월하게 하신 분들이 모여서 네. 형사 전문 로펌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했고요. 네. 저도 사실 검사로서의 경력을 조금이라도 우리 온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은 합류해서 열심히 하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온강을 선택했고요. 아무래도 부장검사 했었다라는 그 경력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강에서 여러 변호사님들 그리고 다른 구성원들하고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시너지가 많이 날 것도 같아서 네. 온강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룡 변호사님이 함께 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런 변호 철학이나 이제 가치관이 굉장히 잘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여서 저희도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또 부장님께서 수락을 해주셔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변호사 생활을 하시면서 뭐랄까 고객에 대한 마음이랄지 아니면 변호 철학이랄지 부장님만의 그런 생각들이나 가치관이 어떠세요? 형사사건을 당한 분들 그리고 그 분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분들은 형사사건 발생한 순간서부터 불안, 걱정, 스트레스에 빠지십니다. 당연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 저를 신뢰하시는 의뢰인 분들께는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김기룡 변호사가 있습니다. 너무 좋다. 그 말씀이 저의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걱정을 해소시키는, 걱정을 없애드리는 변호사가 진정한 형사 변호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게 저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요, 여러분, 이제 온강에 오시면 우리 김기룡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도 하실 수 있고 또 정말로 선임을 하게 되면 의뢰인을 위해서 변호사님 열심히 또 함께 싸워주시고 변호해주시고 그러실 거잖아요. 저희 온강도 사실은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해주신 사실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변호사님 검사 출신. 그렇지만
저희와 이제 생각이 맞아야 되고 이렇게 의뢰인을 위한 헌신과 또 의뢰인을 향한 진심이 있으신 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 김결 변호사님께서 함께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의뢰인에게 이렇게 믿음과 신뢰를 주실 수 있다는 점에서 저도 너무 든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또 인생면허 채널 자주 나와 주실 거잖아요. 네. 많은 또 이제 수사 관련한 또 팁도 있으시고 또 변호사 생활 하시면서 비슷한 처지에 놓이신 의뢰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도 많이 찍어 주실 거고요. 또 의뢰인을 위해서 열심히 변호해 주실 텐데 앞으로 포부 어떠세요? 의뢰인들께는 최상의 결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온강에는 무궁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다해 노력할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온광의 구성원들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될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동료 변호사님들 그리고 직원분들하고는 뜨거운 동료애를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라는 매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은 해봤었는데 실제로 막상 유튜브 제작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었다가 우리 온강에서는 유튜브 제작도 하고 재밌는 동영상도 많이 올린다라고 알고 있고 실제로 저도 시청을 했었거든요. 네.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는 좀 다양한 컨셉으로 좀 유튜브 동영상 제작을 할까 싶기도 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참여도 하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가족분들도? 저보다는 제 가족들이 훨씬 더 예쁘고 귀엽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기회가 된다면 가족과 함께 콘텐츠 제작해서 그래도 딱딱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는 법률적 주제를 재밌고 즐겁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한 영상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되시죠? 저도 기대되는데 가족이 적극 참여하는 막 브이로그 왠지 보여주실 것 같은데 많은 기대와 또 성원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김기룡 변호사님 영상 좀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